자, 158쪽에 있는 기출 9회차인데 난이도가 뭐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답이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 문제에 오류가 있던 게 하나 있었는데 혹시 발견을 했나요? 응? 7번이요? 7번 아닌데? 객관식 문제 중에서 다 객관식이었구나. 21번이 답이 없었습니다. 윤아가 아까 말한 거 이거 맞니? 맞아요. 21번이 보기에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다면 대단한 겁니다. 일단 답 한번 불러줄게. 1번부터 1번에 3번이고요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1번 왜 안 풀었어? 하윤이 풀었어? 안 풀었어? 자, 4번에 1번이고 그 다음에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2번 8번도 2번 그 다음에 9번에 4번 10번에 5번 11번에 1번 12번에 3번 그 다음에 13번에 4번 14번에 1번 그 다음 15번에 3번 16번에 1번 그리고 17번에 5번 18번도 5번 19번에 1번 20번에 4번 그리고 21번이 여기 보기 중에 답이 없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계산하면 답이 42가 나옵니다. 아마 이거 출제한 선생님은 답을 2번이라고 생각하고 출제한 것 같은데 2번을 답이라고 하기에는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답은 42입니다. 42. 자, 마지막 22번 문제는 2번이 답입니다. 2번. 자,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질문 있나요? 첫 번째 페이지는 없죠? 두 번째 페이지 159쪽 여기서는 7번? 7번 1, 2, 3, 4, 5, 6, 7이 하나씩 적힌 7장의 카드 중에서 4장을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면 일단 분모는 7P4네요. 7P4 7P4분의 그때 만든 숫자가 4200 이상일 확률은 그랬네. 4200 이상 직접 찾는 게 나을까? 거꾸로 찾는 게 나을까? 직접 그냥 찾을까요? 4200 이상이다. 그럼 일단 5로 시작하거나 6으로 시작하거나 7로 시작하는 애들은 무조건 되겠죠. 무조건 4200 이상이니까 요게 몇 가지죠? 6P3인가? 그죠? 7장 중에 51장 썼고 나머지 6장 배열하는 거니까 6P3 그러면 6, 5, 4니까 120인가요? 얘도 120, 얘도 120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4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420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4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4, 2로 시작하거나 혹은 이거는 반대로 찾는 게 편하겠다 그치? 4로 시작하는 게 총 12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4200보다 작은 거 4200보다 작은 거는 4, 1로 시작하는 것들만 420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죠? 4, 1로 시작하는 게 몇 개예요? 5 곱하기 4 20개 아닌가? 그치? 그러면 120개 중에서 20개를 빼가지고 100개가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4200 이상인 거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4200 이상인 게 총 몇 개냐? 요거 해가지고 460개 아닌가요?
그죠? 460개. 그러면은 분모가 지금 7, 6, 5, 4가 깔려 있으니까 자, 460이면은 5, 4, 20이죠? 20이면 23이 되는 거니까 7, 6, 42분의 23 2번. 이렇게. 맞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차근차근 따져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8번 문제도 한번 풀고 갈게요. 우리 조금 전에 그 앞쪽에 교재에서 홀수 했잖아, 홀수. 자, 여기 8번 문제는 똑같은데 짝수야. 그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4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짝수인 자연수 x, y, z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혜원아, 짝수다. 짝수. 그러면은 x를 뭐라고 바꿔치기를 해야 적절할까요? EX 이 대답 안 나오면 슬픈데 이거. 우리 아까 홀수 똑같은 식에서 홀수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 아니, 각각 뭐 어디였지? 68쪽이었나? 여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7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홀수. 그러면 x를 2x 프라임 플러스 1로 놓자 그랬잖아. 그래야 x 프라임에다가 얼마부터 넣을 수 있고 0 넣었을 때 x가 얼마 돼? 1 나오니까. 그치? 첫 번째 홀수가 x 프라임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 그래야 x 프라임을 0부터 시작하는 의미 아닌 정수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 해야지 계산이 쉽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도 159쪽에 있는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잖아 지금.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4인데 짝수야. 그러면 x를 어떻게 넣어야 돼? 2x 프라임 플러스 2. 그치? 2 붙여야 된다. 이거 그냥 2x 프라임으로 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2x 프라임으로 놨을 때는 x 프라임에 0을 못 넣거든.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내가 x 프라임에다가 0을 넣었을 때 x가 2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치기해서 풀어야지 편하게 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면 요 식이 이렇게 되겠죠? 2x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플러스 2z 프라임이 이 세 개 넘어가니까 8 될 거고요. 2로 약분시키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4가 돼가지고, 그치? 준영아 이거 몇 h면? 3h4. 이렇게 바로 풀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막 고민하거나 뭐 케이스 나누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데서 시간을 빨리빨리 따다닥 써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고민할 수 있는 거야.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여기 두 번째 페이지에 질문 없나요?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질문 있니 여기는? 10번. 10번은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 4자루와 같은 종류의 지우개 5개를, 자, 이것도 따로따로 가는 거야. 연필 4개 따로 나눠주고 지우개 5개 따로 나눠줄 건데, 이번에는 연필은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 4가지,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지우개 5개예요. 그러니까 연필을 나눠줄 때는 연필 4개가 있는데 연필이 다 서로 다르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 다 서로 다른 연필을 A, B, C 3명의 학생에게 나눠주고 싶어. 그럼 성빈아, 서로 다른 연필 4개를 3명에게 나눠주는 방법은 뭘로 계산해야 돼? 파이로 계산해야 돼. 그치? 몇 파이 몇이야? 네가 연필을 나눠준다라고 생각해. 네 손에 연필이 4개 있어. 그럼 네가 연필을 들고 3명 중에 1명한테 주는 거잖아. 선택권이 몇 개 있는 거야?
그치? 세 가지의 선택권인 거니까 이거 3파이사예요. 3파이사. 3의 4제곱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우개를 나눠줄 건데, 지우개는 이제 서로 같은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는 서로 같은 지우개 5개예요. 그러면은 A가 받은 지우개의 개수를 소문자 A, B를 B, C를 C라고 놓으면 지우개 5개를 나눠주는 거니까 요렇게 더했을 때 5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치? 그런데 단 지우개는 각 학생이 적어도 1개씩은 받아야 돼. 그러면 어진아, 요 소문자 A, B, C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지금? 무슨 수? 이게 받는 지우개의 개수야. 이게 0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쵸? 무조건 1개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얘네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우리 1씩 미리 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A', B', C'으로 바꿔주고 대신 요거 2로 바꿔주면 되죠. 그죠? 하나씩 지우개 미리 나눠줬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요렇게 바꾸는 순간 이제 얘네들은 1 이상이다가 아니라 0 이상이다로 바뀌어서 의미 아닌 정수 중복조합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지우개를 나눠주는 방법은 3H2가 되겠습니다. 그럼 6가지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연필을 주는 방법은 81가지, 지우개를 주는 방법은 6가지. 곱하시면 되겠죠. 5번. 또 요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11번. 11번 볼게요. 자, 11번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00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15와 서로소일 확률은, 자, 15와 서로소다. 15와 서로소다. 유나야, 15와 서로소가 되려면 어때야 돼? 얼마에? 그치. 15와 서로소가 되려면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이면 안 되는 거죠. 그쵸? 15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얘가 3 곱하기 5기 때문에 얘랑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는 3의 배수여도 안 되고 5의 배수여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 3 또는 5의 배수 1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걸 1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3의 배수이거나 5의 배수인 애들이 다 걸러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서로소일 확률이 되는 거죠. 그쵸? 이제 요것을 계산할 건데, 자, 3 또는 5의 배수 그러면 3의 배수가 몇 개 있나? 1부터 100까지 중에 3의 배수가 33개 있겠죠? 5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20개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뭐도 해줘야 돼, 이제? 그지? 이거 합집합의 개념인 거니까 빼기 교집합 해줘야지.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15의 배수들을 빼줘야 되겠죠? 15의 배수 몇 개? 6개 빼주면 되지, 그치? 그래가지고 그것을 1에서 빼면, 그러면 그때 남는 애들은 전부 다 15와 서로소가 되겠죠. 그치? 준영아, 그럼 얼마야, 답이? 분의 뭐? 몇 번? 답은? 1번입니다. 1번. 그치? 이렇게 풀면 돼요. 또 요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세 번째 페이지에는 질문 있니? 15번. 15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P, 두 번째를 Q라고 할 때 P분의 Q가 자연수다. 자, P분의 Q가 자연수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닌가? Q가
P의 배수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쵸? Q가 P의 배수가 돼야 약분되면서 자연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P값 고정해놓고 Q값 고르세요. P를 1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Q는 1의 배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다 되겠죠. 그지? 근데 P가 2면 어때요? Q는 2의 배수. 짝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몇 개? 2, 4, 6, 3개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P가 3이면 Q는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3, 6, 2개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P가 4거나 5거나 6인 경우에는 각각 하나씩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Q가 똑같이 4거나 5거나 6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6개, 이게 3개, 이게 2개, 그 다음에 1개, 1개, 1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다 합치면은 14개가 되겠네. 그치? 14개. 그러면 전체 36가지 경우 중에서 14가지만 만족을 하는 거니까 18분의 7,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또 161쪽에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162쪽. 여기 문제들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7번 같은 거 많이 만났던 문제인데 19의 19제곱을 200으로 나눈 나머지 이랬으니까 우선 19의 19제곱을 준호야 어떻게 바꿔 써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20에 19제곱 요렇게 그쵸?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2항 정리를 통해서 전개를 시켜보면은 19C 0에 얘가 0번이고 얘가 19번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1에 19제곱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죠? 19C 0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빵번, 얘를 19번 이렇게 뽑은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9C 1 했을 때 19C 1이면은 20을 한 번 그러면 마이너스 1을 18번을 곱한 거기 때문에 요거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에 20이 이렇게 붙을 거고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19C 2에 20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우린 어차피 2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수호야 여기 뒤로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왜냐면 이 뒤로는 무조건 200에 무엇들만 있어요? 배수들만 있죠. 그죠? 뭐 음수고 양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2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 애들만 있단 말이야. 이 뒤로는. 나머지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뒷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이 앞부분에 있는 요만큼의 항들만 구해가지고 그것을 2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그게 전체를 200으로 나눈 나머지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요게 플러스 380이 되는 거니까 379가 나오거든요. 얘를 200으로 나눈 나머지가 답이 되는 거니까 답은 179, 5번이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 18번 혹시 틀린 사람 있나요? 인형이 18번 맞았나? 틀렸어? 안 풀었어? 형진이 맞았나? 수호 맞았니? 유나도 맞았고 18번? 자, 그러면 우리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해야죠. 19번 x가 1, 2, 3, 4, 5, 5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자, 큰큰 작작입니다. 큰큰 작작이고 등호가 포함된 큰큰 작작이에요. 큰큰 작작 등호가 포함돼 있어.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조건이 F1 곱하기 F2의 값이 홀수래. 얘하나 어떤 두 수를 곱했는데 홀수가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야? 곱해진 두 수가 모두 홀수란 얘기죠? 그죠? 곱해진 두 수가 모두 홀수. 그러면 지금 1과 2는요, 무조건 홀수한테만 써야 되는 겁니다. 그지? 뭐라? 무조건 홀수한테만 써야 됩니다. 그러면 1과 2가 어떤 애들한테 쏠 수 있는지를 쭉 나눠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F1, F2의 값인데, 자, 둘 다 홀한테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큰 작작이 적용이 되잖아, 얘네 둘한테도.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F1보다는 F2가 더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서 홀이야. 자, 그렇다면 1 가능하고요. 1, 3 가능하고요. 1, 5 가능하고, 그리고 3 가능하고, 3, 5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5 가능하고, 이렇게. 162쪽이다, 162쪽. 요렇게로 나눌 수 있죠. 그죠? 홀수한테 무조건 써야 되고 앞에 거보단 뒤에 게 커야 된다를 만족하는 것은 이렇게 6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근차근 구해볼 건데 F1과 F2가 둘 다 1한테 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나머지 그러면 3, 4, 5는 어때요? 혜원아? 3, 4, 5는 누구한테 쏠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 누구한테 쏠 수 있다? 그쵸? 큰 작작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1, 2, 3, 4한테 다 쏠 수 있죠? 그쵸? 근데 큰 작작으로 쏘는 거니까 몇 가지라 그래야 돼? 얘네 셋이, 얘네 5한테 요 조건으로 쏘는 거야. 보다 5H3이죠? 그죠? 5개 중에서 3개를 중복조합으로 뽑는 거죠. 요거 5H3이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F1이 1이고 F2가 3이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바뀐 거네. 요렇게 바뀐 거네. 요렇게. 그러면 어차피 지금 3, 4, 5들이 누구한테 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2가 3한테 쐈으면 그 아래로만 쏠 수 있는 거죠. 3부터 그 아래로만. 그치? 그러니까 3개가 3개한테 쏘는 중복조합이네. 그치? 그러면 3H3이 되겠네. 그렇다면 이거는 더 쉽죠? 이거는 F2가 5니까 얘가 이렇게 쏴버렸다? 이렇게 쏴버렸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3, 4, 5들은 무조건 5한테 밖에 못 쏘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한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눈치를 챈 게 뭐냐면 어차피 3, 4, 5들이 몇 가지 선택권을 가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얘구나. 그치? 2가 누구한테 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거잖아. 얘네들의 경우의 수가. 그죠? 그러므로 자 3, 3한테 쐈다. 중요한 건 이거죠. 3한테 쐈으니까 요게 아까 3한테 쏜 거랑 똑같은 상황이 펼쳐지겠지. 그치? 그쵸? 그래서 요거 3H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한테 쏜 거 이거는 모두 다 요거랑 똑같이 한 가지가 벌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H3이 하나, 3H3이 2개, 1이 3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5H3이면 얼마죠? 얼마? 7C3 7C3이면은 35 그죠? 35 플러스 3H3이면은 5C3이니까 10가지죠? 10가지가 2번 나왔고요. 그리고 1이 3번 나왔어요. 이렇게 됐네. 그치? 그러면 58,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문제 항상 나오죠? 함수의 개수 찾는데 케이스 좀 나눠가지고 풀어주는 거. 그치? 언제나 이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래.
자, 19번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도 보세요. 오늘 좀 늦었네, 민정아. 자, 20번도 6 이하의 자연수 A, B, C, D, E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황진아, 이거 맞았니? 수호야, 이거 맞았니? 아, 이거 서운하네 이거. 유나, 이거 맞았니? 그래서 이거 맞은 사람 있나요? 자, 우리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자. 20번. 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눠서 차근차근 개수 찾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거든. 지금도 나름대로 이럴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세워보자. 한번 풀어봐. 20번. 안 나왔어? C값이 1일 때 아니면 2일 때 아니면 3일 때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C가 이제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C가 1이면은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지금 2라고 딱 고정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앞부분에서 어떤 식이 나오냐? A보다 B가 크거나 같고 그거보다 E가 크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오고, 또 여기 또 2로 고정됐으니까 뒤쪽 거가 E보다 D가 크거나 같고 그거보다 E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A랑 B는 결국 1부터 6까지 자연수 중에서 2 이하인 자연수니까 1 아니면 2한테 써야 되는 거잖아. 그리고 서로 간의 큰큰 작작의 등호 포함이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A, B를 정하는 방법의 수가 EH2 아닐까? 그죠? A, B가 1, 2한테 중복조합으로.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경우는 2보다 더 크거나 같은 애들한테 D랑 E가 하나씩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으면 2, 3, 4, 5, 6 다섯 가지잖아요. 5개의 자연수 중에서 D 하나, E 하나. 그치? 그럼 요거는 OH가 아닐까? 요렇게. 그래서 C가 1인 경우에는 EHE와 OHE를 곱한 것만큼의 경우의 수가 생기죠. 그럼 얼마인가요? 요게 3가지고 요게 얼마지? 6C니까 15가지인가? 그럼 몇 가지야 이게? 45가지? 이렇게 생기고, 그치? 이게 C가 1인 경우를 지금 계산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2인 경우. C가 2인 경우에는 자, 요 가운데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4로 고정되면 A, B, 그리고 4. 그러면은 1, 2, 3, 4 중에서 A, B를 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4H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4하고 D하고 E가 되는 거니까 4 이상인 숫자 중에서 고르면 되죠. 4, 5, 6 중에서. 그쵸? 그럼 요거는 3H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또 요렇게 곱해지면 요게 10가지, 요거는 6가지, 그러면 60가지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3번. C가 이제 3인 경우. C가 3인 경우는 얘가 6으로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A, B 6인 거고요. 6보다 D, E가 크거나 같은 거. 그럼 요때는 이 경우가 지금 하나밖에 없죠. 6한테밖에 못 쏘는 거잖아. D, E 둘 다. 그래서 요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고, 요거는 6개 중에서 A, B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6H2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럼 요거 7C2가 되는 거니까 21가지인가? 7C 맞죠? 21가지. 그러면은 105에다가 21 더하니까 126, 4번이 답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는 맞춰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63쪽으로 넘어가서 21번 문제 볼게요. 21번. 21번이 요 시험지에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21번. 자, 뭐 이것도 어쨌든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건데, 숫자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습니다. 우선 5개를 나열을 하는데 2가 2번 이상 나와야 돼요. 2가 2번 이상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웃한 두 숫자가 서로 소여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2랑 2가 붙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2랑 2 같은 숫자는 서로소가 아닌 거니까 2가 무조건 떨어져서 배열이 돼야 돼. 근데 2번 이상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5개를 배열할 거니까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를 깔아놓고 생각하면 2가 붙어 있을 수가 없고요. 2가 2번 이상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 하나가 요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이 하나가 아예 요 끝으로 가 있거나 그죠? 요런 경우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요거랑 같은 방식으로 자 요거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생긴 것도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이거랑 대칭 관계에 있는 거 얘랑 대칭 관계에 있는 것도 얘랑 같은 경우의 수를 가질 거니까 요 두 가지 케이스는 묶어가지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얘도 대칭 관계에 있는 거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는 거 이거 좌우 대칭이죠? 요렇게 둘이 묶어서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돼 있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 2만 생각할 거야. 2가 2번 이상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2만 생각을 해보면 2가 2번 나온 거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아, 두 번째, 네 번째 칸 말한 거구나. 맞죠. 두 번째, 네 번째 칸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이렇게 되는 거 또 2가 2번 나온 거 있나? 2번 나온 거는 이게 다입니다. 그죠? 그리고 2가 몇 번도 나올 수 있어? 3번도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까지 생각하면 일단 2의 위치는 다 고른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케이스들을 이제 계산해 볼 건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머지 숫자들을 배열을 하는데 나머지 숫자들을 배열을 할 때 이제 2는 이제 다 깔았으니까 3과 4와 5 이렇게 세 종류의 숫자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4라는 애도 약간 특별하죠. 4 왜 특별할까? 3, 5하고 다른 점이 있죠. 4는 2 옆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쵸? 4는 2하고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4는 2 옆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4가 들어간다면 어디밖에 못 들어가? 요 끝에밖에 못 들어가. 그치? 요런 데랑 요런 데는 2랑 붙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나도 처음에 문제 풀 때는 요거에서 이제 3, 4, 5를 깔 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여기다가는 5를 못 쓰니까 여기다가는 3이나 4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네.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4를 못 쓰니까 3이나 5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네.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4도 쓸 수 있으니까 3, 4, 5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세 가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안 될까? 방금 내가 말한 거에 무슨 오류가 있을까? 여기에는 3, 5 중에 하나 골라서 쓰고 여기도 3, 5 중에 하나 골라서 쓰고 여기는 3, 4, 5 중에 하나 고르고 이런 무슨 오류가 있어요? 저기 네 번째 칸에 응. 네 번째랑 다섯 번째랑 같은 숫자. 그렇지. 이 칸이랑 이 칸은 서로 붙어있는 칸이잖아. 붙어있는 칸에 같은 숫자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걔네들이 또 서로소가 아닌 거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 낸 선생님도 그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래가지고 2, 2,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답이 2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 조건상 이웃한 두 수는 서로 소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접한 두 칸에는 같은 수를 못 써.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는 오케이. 자, 근데 요 칸을 쓸 때 만약에 가령 내가 여기다가 뭐 5라는 카드를 썼으면 옆에는 5는 또 못 쓰는 거잖아요. 5는 못 쓰고 3이랑 4 중에 쓸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거는 얘랑 완전 좌우 대칭의 상황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똑같겠죠. 그래서 요 줄을 다 합쳐가지고 요 줄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게 자 일단 케이스가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칸을 채우는 게 2, 2니까 8가지 해가지고 16가지가 나옵니다. 요 첫 번째 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도 여기부터 채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어때요?
3이랑 5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죠. 여기는요? 여기는요? 여기도 3이랑 5 중에 하나를 써야 되죠. 근데 앞에 칸에 쓴 것도 못 쓰잖아. 그러면 결국은 요 두 칸을 채우는 방법은 딱 두 가지야. 3, 5 아니면 5, 3 이거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요 두 칸을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3, 5 아니면 5, 3. 그리고 여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죠. 그쵸? 4는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그치? 자, 그래서 초록색 밑줄 긋은 거 요거랑 요거 케이스가 두 가지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우는 게 두 가지, 여기 채우는 게 두 가지니까 그래서 네 가지에서 8가지. 그쵸? 요렇게랑 요렇게는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가 보면 여기는 어때? 요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요거 가운데는 3개가 들어가. 가운데는 3개가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여기는 여기 두 가지 들어갈 수 있나? 가운데에 만약 4가 들어갔다면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가운데에 만약에 3이 들어갔으면 그럼 여기에 5밖에 못 쓰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다시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5칸인데 2, 2고 가운데 4가 들어가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5칸인데 2, 2고 가운데 3이나 5가 들어가는 경우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가 4가 됐다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두 가지, 여기에 넣을 수 있는 숫자도 두 가지. 그치? 그래서 요거 몇 가지 만들 수 있어? 4가지 만들 수 있어요. 그죠? 2 곱하기 2 해가지고. 자, 근데 여기에 3 또는 5가 들어간다. 자, 우선 이제 가운데 칸에 3이냐 5냐 이게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이나 5가 들어갔으면 이 옆에 칸은 몇 가지예요? 만약에 여기가 3이면 여기 무조건 5밖에 못 들어가죠. 여기도 어때요? 여기가 3이면 여기 무조건 5밖에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두 칸을 채우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예요. 그지? 그냥 두 가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합쳐서 6가지. 그치?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쉽네. 이거는 다 떨어진 칸들이잖아. 그치? 떨어진 칸들이고 2랑은 다 인접해 있으니까 4는 어차피 못 쓰죠. 그러면 3, 5, 3, 5, 3, 5 두 가지니까 얘 몇 가지야? 8가지 되는 거고, 얘도 쉽죠? 떨어져 있는 칸이고 4는 어차피 못 써. 그러면 두 가지에서 4가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지금 찾은 케이스들을 다 합쳐보면은 여기 16, 여기 6, 아니 8, 여기 6, 여기 8, 여기 4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몇 가지가 나온다? 42가지가 나옵니다. 42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류가 있는 문제였다. 답은 42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마지막 문제, 요건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22번. 안 풀어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22번은 풀만합니다. 생각만 잘 하시면 돼요. 답 한번 찾아봐. 22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한 번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 조건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A부터 내가 P까지 갈 때 이 P에 도착하기 직전에 요 점에서 P로 갈 수도 있고요, 요 점에서 P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지? 둘 중에 한 점을 거쳐서 P로 갈 텐데, 내가 만약에 파란 점을 거쳐서 P로 갔다면 그러면 P부터 B까지는 자유롭게 가면 돼요. 그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온 거니까 P에서부터 B까지 갈 때는 이 도로를 자유롭게 나는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파란 점을 거쳐서 왔을 때는. 근데 빨간 점을 거쳐서 왔을 때는 내가 벌써 이쪽 도로를 사용을 해버렸어. 그지? 그러면 P에서 B까지 갈 때 자유롭게 갈 수가 없어지는 거죠. 이 아랫길을 벌써 사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P에서 어디로 가야 돼?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비슷한 문제 한번 풀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길 지나서 가는 경우와 여길 지나서 가는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방법이 괜찮거든요. 이 문제에서 요거 여기 쓰는 거 있죠?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항상 이제 왼쪽 거 그 다음에 아래 거 더하는 거니까 여기 3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5가 되고 그쵸? 여기 오는 거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없거든. 그치? 왼쪽 것만 쓰면 되니까 3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져 가지고 7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둘이 더해져서 1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옆에 거 오는 거니까 3인 거고 여기는 10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자 싹 지우고 자 결국 이 파란 점을 지나서 A에서부터 파란 점을 지나서 P까지 가는 게 몇 가지인 거예요? 12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파란 점 지나서 P까지 가는 게. 그 다음에 빨간 점 지나서 P까지 가는 거는 10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요 파란 점을 P1이라고 부르고요. 빨간 점을 P2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 A에서 P1을 거쳐서 P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B까지 가는 거랑 A에서 P2를 거쳐서 P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B까지 가는 거랑 이렇게 나눠 생각했을 때 자 A부터 P까지 가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방금 몇 가지였어? 12가지였죠? 요건 뭐 하나니까 그지? 12가지 그거 곱하기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쪽 길을 통해서 P까지 왔을 때는 P부터 B까지 이걸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P부터 B까지 가는 것이 그냥 6팩토리얼 나누기 4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 몇 가지야? 15. 15 곱하기 12니까 180이죠?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 길을 거쳐서 갔어. 빨간 점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경우 자, A부터 P2를 거쳐서 P까지 가는 게 몇 가지였다? 요거 빨간 점 거쳐 가는 거 10가지였죠. 10가지. 요렇게 갔죠. 10가지. 자, 그 다음에 요 길을 거쳐서 갔으면 P에서 이제 출발해서 갈 때는 아래로 못 가잖아. 무조건 오른쪽으로 한번 가야 돼. 이렇게 무조건 한번 가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B까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거는 5팩 나누기 4팩 5가지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50가지가 돼가지고 이 문제의 답은 232번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거랑 이쪽에서 오는 거를 구분해서 풀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시험제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없나 이제? 그건 윤호 뭐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뭐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 1000회차인데 뭐야? 8회차? 뭐야? 16번 16번? 8회차에 16번이요? 이것도 케이스를 나눈 거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오는 숫자인데 B-2가 얼마가 되느냐를 기준으로 지금 나눈 거지. 그러니까 얘가 최소한 2는 돼야 되잖아. 그래야지 A 값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최소한 2는 돼야 되니까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값이 4니까 B가 4일 때와 5일 때와 6일 때로 나눴죠. 그래서 B가 4일 때는 왼쪽식은 요렇게 오른쪽식은 요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A 값 하나, 요거 C 값 5가지. 그래서 이렇게 합친 거죠. 216분의 22, 108분의 11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시험지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아까 전에 69쪽까지 질문을 받았는데 69쪽 이후에 이제 다음 숙제는 여러분 84까지거든요. 84까지 문제들 중에서 같이 좀 풀어보고 싶은 문제 몇 개만 좀 풀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기억나죠? 76쪽에 있는 26번 같은 거. 이거
8개 점 중에서 3점을 택해서 76쪽입니다. 76쪽. 자, 8개의 점 중에 3점을 택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드는데 그냥 삼각형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중에 직각삼각형이 몇 개인지 이런 건데 직각삼각형 어떻게 셌었죠? 지름이 핵심이었어. 지름. 그치? 요런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때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원의 지름을 한 변으로 가져야 한다. 그치? 지름을 한 변으로 가지면 그러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그림에 지금 지름을 몇 가지 그을 수 있어요? 요렇게 지름이고 요렇게도 지름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지름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지름이고 지름이 총 4가지 있지. 그치? 그래서 4개의 지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4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요런 지름을 선택을 했다면 그럼 이제 남은 몇 개 점 중에 남은 6개의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무조건 뭐다?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지름 하나마다 나머지 한 꼭지점을 택하는 방법이 6가지씩 있는 거기 때문에 4 곱하기 6 해가지고 총 24가지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총 개수는 8C3이 되는 거니까 56개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직각삼각형이 방금 생각한 4 곱하기 6 해서 24가 된다. 이렇게. 그치? 네. 그래서 이 그림에 7분의 3 직각삼각형의 확률은 7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직각삼각형 꼭 찾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78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6번 한번 볼까요? 요런 거 뭐 그 배반 사건이다 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요 뒤에 있는 식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78쪽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식이 병준아 일단 요 부분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 응? 드모르간이 생각나죠. 그쵸?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은 A 합 B의 뭐다? 여집합이다 이렇게 되죠. 그쵸? 맞죠? 자 그러면 P A 합 B의 여집합 이거는 확률로 따질 때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 1 빼기 P A 합집합 B 이렇게 따질 수 있죠. 맞죠? 자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전제 조건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 그죠? 우리 좀 쓰기 편하게 PA를 그냥 소문자 A로 놓고 PB를 그냥 소문자 B라고 놓으면 자 그러면 이 전체 식이 어떻게 되나 써보면 좌변은 그냥 뭐예요? A 플러스 B죠. 그죠? 좌변은 A 플러스 B고 자 우변이 지금 4 앞에 붙어있는 상태로 괄호 안에 요게 들어간 건데 배반이니까 이 PA 합집합 B가 그냥 뭐가 돼요? 그냥 A 플러스 B가 되죠.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 괄호 안에를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배반이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4 분배시켜주고 이항시켜주면 결국은 A, B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5개씩 생기겠네. 5A 플러스 5B가 4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럼 5로 나눠버리면 A 플러스 B가 5분의 4 여기까지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근데 PA가 5분의 3이야. 얘가 5분의 3이야. 그러므로 얘는 뭐다? 5분의 1이 되겠죠. 5분의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의 1 그리고 나머지 문제 중에서는 80쪽에 20번 80쪽에 20번 이건 여러분 혹시 까먹었을까봐 그 80쪽에 20번 보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역함수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뜻이었나?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였고 1대1 대응이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또 여기서 또 1대1 대응이 있고 1대1 함수가 있잖아. 이 차이점이 뭐였더라? 1대1 대응, 1대1 함수. 뭐지 하윤아?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 조금만 자세하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 그지?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1대1 함수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만약에 1, 2, 3, 4에서 1, 2, 3, 4, 5로 쏜다 그러면 이때는 때려 죽여도 1대1 대응은 안 돼요. 여긴 4개고 여긴 5개니까. 화살표를 겹치지 않게 쏘더라도, 이렇게 겹치지 않게 쏘더라도 그래도 화살표를 못 맞는 애가 하나 생기잖아. 이럴 때는 1대1 대응이라고는 말하지 못해. 1대1 함수라고만 말하는 거지, 그치? 근데 정의역과 공역의 그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1, 2, 3, 4에서 1, 2, 3, 4로 쏘는데 안 겹치게 쐈다. 이런 상태, 그치? 이런 상태가 바로 1대1 대응이 되는 상태죠. 1대1 대응. 이런 상태여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였어.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1, 2, 3, 4에서 1, 2, 3, 4로 쏘는 전체 함수의 개수는 몇 개죠? 그냥 함수의 개수는 중복 순열이지, 그치? 그래서 4의 4제곱 요게 분모에 깔려있고, 그 중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에서 뺍시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는 1에서 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세워봐야 돼, 이거? 아까는 화살표를 막 쐈지만 이번에는 안 겹치게 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4P4가 되겠죠. 4팩토리얼, 그치? 요렇게. 요 계산하면은 4 하나 지워지고 64분의 4 지워졌으니까 3, 2, 1, 6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32분의 3을 1에서 빼는 거니까 답은 뭘까요? 32분의 29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치? 역함수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 중에서는 84쪽에 마지막 한 개만 더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84쪽에 15번. 자, 84쪽에 15번은 우선 세 개의 점을 택하여 선분으로 연결할 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랬는데, 세 개의 점을 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7C3이죠? 자, 이 중에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 지금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경우를 빼려고 그러는데 1에서 이렇게 뺄 건데, 그러면 언제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이 택해지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세 개가 선택되었을 때, 그럼 뭐라 그래야 돼? OC3, 그치? OC3. 그죠?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토요일마다 이거 교재 검사가 안 된 사람들은 나무라고 하면은 분명히 검사가 안 되는데 땡땡이 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